전에는 공부라고 그러면 어떤 걸 외우는 거죠. 잘 외워서 옛날 같으면 과거 시험에 장원 급제를 해서 지금 장관 같은 판서도 되고 정승도 되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옛날 과거 시험이 지금은 이제 그 고시죠, 고시. 행정고시 또는 사법고시 하는 고시. 고시라는 것은 이것이 패스되면 굉장히 높은 직위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통은 예를 들어 10급부터 한다면 이 사람들은 3급부터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높은 것부터 시작하니까 목숨을 걸고 평생 이것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합격하는 사람은 글쎄 100명 중에 10명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 40대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9번, 10번 해도 계속해. 그러다가 폐인처럼 지내다 죽는 사람도 있고, 운 좋게도 우리 한국 대통령처럼 운 좋게도 10번째 합격을 해서 어떻게 하다 보면 대통령까지 이룰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 운명적인 거고, 이게 아무나 대통령을 하고 아무나 잘 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서 공부를 한 20년을 지금 해오고 있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원래는 생물학을 공부했습니다. 생물을 가르쳤어요. 여기에는 이제 식물이니까 약초 같은 거 그런 것도 했지만, 이것이 전공이 아니라 식물들도 동물처럼 잘 좋아하는 것끼리 모여 살아요. 그래서 왜 이것들이 모여 사는지, 동물만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식물도 사유가 있어요. 동물만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식물도 움직입니다. 식물, 내가 어저께 포도나무를 집에 있는 걸 관찰하니까 포도 덩굴이 넘어가는데 이파리가 나죠. 거기에는 덩굴손이라고 하는 요것이 늘어나요. 이게 덩굴이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 닿으면 감아버려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기 위해서 덩굴손도 보면은 식물이지만 그게 뭐에 닿으면 점점 감아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느린 속도지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루 저녁 또는 며칠 지나고 나면 한 바퀴 감았어. 우리가 우리 눈에 안 띈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속도가 문제예요. 빠르냐 천천히 가느냐 그 차이뿐이지 움직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걸 공부를 하다가 약초도 가르치고, 그러다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뭐 다른 거 할 일이 없어서 결국은 한의과대학 제가 학장을 한 6년 했습니다. 그 약초 일에 대해서 잘 하니까. 근데 보통 한의사들은 말려서 썰어 놓은 것은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말려서 썰어 놓은 거하고 식물이 난 모습하고는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당귀 썰어 놓은 건 그 뿌리를 썰어 놨기 때문에 보면 알지. 근데 필드에 나가서 당귀 식물이 자라는 때 당귀인지 아닌지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 걸 전공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가르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것이 2년이 돼서 한의사가 됐습니다. 한의사는 현재 아픈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현재를 돕는 겁니다. 한의사뿐만 아니라 여러 의사들이 다 현재의 아픔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뭐 어디가 다쳤다든지 암이라든지 찢어졌다든지 그런 거죠. 그런데 내가 여기 우리 최면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면서
스터디를 해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픔은 병이라고 그러죠. 병. 우리는 보통 병이라고 하는데 병이라고 하는 거하고 아픔하고는 다릅니다. 병은 그야말로 어떤 이상이 생긴 것이고 아픔은 마음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아픔, 몸도 아파지지만 마음도 아파요. 그건 아픔은 병이 아닙니다. 어쨌든 아픔도 전부 병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 모든 병을 다 포함했을 적에 현재가 아픈 그러니까 현재 우리 몸이 아픈 것은 약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건 몸이 아픈 것이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인은 마음이야. 그런데 이 10%에 불과한 몸이 아픈 것을 다스리려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부한 사람들이 다 여기 매달리고 있어요. 99.9%가 한의사, 의사 할 것 없이 뭐 치료사 할 것 없이 다 여기 90% 아프면 치료를 못해요. 이 사람들은 90% 아프면 치료 못해. 예를 들어 우울증이 생겼다. 우울증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과거의 어떤 기억이 그걸 나를 아프게 합니다. 우울하게 해요.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우울하게 할 수도 있는데 우울한 그것은 기억 때문에 그런데 그걸 약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메스로 칼로 수술할 수 있습니까? 침으로 찔러서 낫게 할 수 있습니까? 약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약을 먹으면 조금 도움 되죠.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마음. 이걸 고쳐야 돼요.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 이 마음을 우리는 내가 마음인데 나는 여러분 보기에 이게 지금 이 몸이 내가 아닙니다. 이 몸은 몸이야 몸. 내가 지구에서 살으려고 보니까 이런 몸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속에 있습니다. 비물질이요. 그걸 마음이라고도 하고 심리학적으로는 그걸 인격이라고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의식이라고도 하고 심리학에서는 인격 의식이라는 말을 쓰고 보통은 우리들은 이제 나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말을 쓰고 보통 사람들은 이걸 영이라든가 영혼이라든가 영성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죠. 이게 다 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것을 부르는 그 사람들에 따라서 부르는 게 다른 거야. 심리학자는 인격이나 의식이라고 하고 우리 같은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은 마음이라고 하고 마음에도 일반적인 마음과 일반 의식과 의식이죠. 의식이 마음이니까 또는 잠재의식이 있다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믿고 해석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영혼 이렇게 종교적으로는 다 난데 이것이 아플 때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과거 기억이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문제는 과거 기억이요. 기억이 나를 아프게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거 기억을 없애야 되겠죠. 과거를 없애거나 과거 기억을 바꿔주거나 그래야 됩니다. 그런 치료를 우리는 마음 치료라고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 치료를 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어쨌든 과거 기억은 이걸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치료하는 사람들은 0.1%, 뭐 1%밖에 안 돼. 그 사람들이 확인 안 해요. 90% 병을 이 사람들이 맡고 있어요. 그런데 나도 이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자, 현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현재를 통해서 지나간 것을 과거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현재 2014년 현재가 굉장히 보림이 많은 시간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요 똑딱 찰나일 뿐입니다. 그걸 찰나라고 그래요. 똑딱 하는 1초도 안 되는 찰나가 현재고 지나가면 다 과거예요. 선생님 여러분하고 나하고 만난 아까 그것도 과거입니다. 이미 과거가 됐습니다. 아픔이 뭐냐 몸이 뭐냐 얘기했던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것도 다 과거입니다. 이제 과거가 됐어요. 그러면 현재는 어디서 오냐? 미래에서 오죠. 미래에서 현재를 거쳐서 과거가 되는 거예요. 미래라는 건 그렇다면 미래의 어떤 것이 현재를 거쳐 오면 과거로 돼서 나의 문제가 될 거다라고 한다면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다면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몸이 허약해서 허약한데 당신은 폐에 문제가 있을 거다. 폐결핵이나 폐암이나 이런 감기나 이런 데 문제가 있을 거다. 어떤 사람은 심장에 문제가 있을 거다. 어떤 사람은 위장에 문제가 있을 거다. 하는 것들이 다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폐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어느 해에 언제쯤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미리 안다면 그게 현재에 왔을 적에 조절할 수 있죠. 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대비를 하면 병이 안 돼. 그래서 현재를 열심히 나는 한의를 공부했습니다. 돈을 많이 내서 한의를 공부했어. 그리고 과거가 문제예요. 90%가. 그래서 과거 치료하는 기술을 배웠어요. 마음치료 기술을. 저는 휴면을 가르치고 그러기도 했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미래에서 모든 것이 오더라고요. 미래를 아는 것이 없을까? 근데 서양의학에서는 서양의 학문에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이 없어요. 점쟁이들밖에 없어. 점쟁이도 그 사람들이 엉터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어떤 신의 계시를 받아서 얘기하기는 하되 똑똑한 신의 계시를 받는 사람은 제대로 얘기하고 그 신들도 우둔한 귀신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엉터리야. 안 맞아. 어쨌든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다 할 수는 없어. 그 사람들은. 뭔가 하느님은 선생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예정된 삶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미국 땅까지 와서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이렇게 되는 것도 다 예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 땅에 올 적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생물학처럼 세포 분열해서 딱 우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저 세상에서 어딘가는 몰라요. 저 세상에서 지구에 가서 내가 살다 와야겠다. 80년 살다 와야겠다. 그런다면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느님이 딱 생명을 주셔서 너 살아라. 물론 그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지구에 가서 살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말하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의
시나리오를 자세히 써야 돼요. 그러면 나는 아버지를 누구로 어머니를 누구로 해서 태어나서 형제를 누구누구 가지고 친구는 어떻고 어느 날은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공부하고 누구와 또 친구가 돼서 어떤 직장을 가지고 누구와 결혼하고 어떤 아들 딸을 낳고 참 그걸 다 시나리오 정확히 써서 거기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은 부모와 형제와 제일 중요한 건 와이프. 다 내가 정해요. 여러분 저 감독이 다 정하잖아. 배역을 정하듯이 내가 주연이니까 내가 다 정해. 그래서 오기 전에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조물주에 들여서 제가 이렇게 살다가 오렵니다. 조물주가 그러라. 그렇게 해서 온 건데 오기 전에 큰 스텝이 다 모인답니다. 뭐 수천 명이 될 수도 있겠죠. 평생 동안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자기 역할을 다 얘기하고 부탁하고. 그래서 이 땅에 와서.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계획한 나의 삶인데 태어나는 순간 잊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계획했는지 몰라. 어리게 태어나 버리니까. 그래서 그건 조물주가 하나님이 그걸 그러면 네가 이렇게 살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오너라 라고 했으니까 뭔가는 있을 거라 그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예요. 마치 우리 몸이 어머니 아버지가 만든 나 이 몸이 이 모양으로 생긴 것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유전자 반절 DNA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유전자 반절이 합쳐져서 내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도 닮고 아버지도 닮았어. 물질적으로 닮은 거지. 하나님은 어떻게 물질이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게 이제 물질적으로는 DNA라고 했죠. 몸은 그래서 몸의 설계도는 DNA입니다. DNA에 의해서 정밀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듯이 몸이 만들었듯이 나의 생활, 삶이라고 하죠. 나를 삶도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건 처음에 내가 계획했던 삶이 있어요. 조물주가 그렇게 살고 오너라 하는 게 있어. DNA처럼 딱 그렇게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동양에서 특히 우리 극동에서 특히 우리 민족 뭐 한민족이라고 해도 좋지만 동이족 원리를 참 맨 말년 9천년 1000년으로 가면 동이족 우리 종족입니다. 만주족. 많은 동이족들이 중국에서도 살 수 있고 어쨌든 동이족이 이런 연구를 한 것이 주역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주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건 처음에 글자를 말은 처음에 있었어요.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두 가지로 글자를 사용했어요. 요걸 이렇게 이걸 하늘 이걸 땅. 그러니까 이건 하늘이지만 하늘 같은 아버지도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수십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땅이니까 산도 되고 그렇겠죠? 많은 것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아유 두 개 가지고는 오지게 표현 방법이. 그래서 이 둘을 세 개씩 합해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세 개 합할 때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고 해서 요것까지 8가지가 나옵니다. 8가지가 이것을 8결라고 합니다. 8가지로 해서 이걸 하늘, 이걸 땅, 이걸 산,
이렇게 이걸 바람 이런 식으로 8가지로 구분해서 또 하다 보니까 이것도 모질해. 그래서 이것들을 둘씩 묶어서 64개를 만들었어요. 그걸 64개라고 하는데 64개의 그런 걸 가지고 다 해석을 했어요. 말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모자라. 그래서 만든 것이 한자입니다. 한자는 모형을 따서 만든 거죠. 예를 들어서 냉물이 이렇게 줄줄줄 흐르고 있으니까 이것을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썼어요. 물. 그걸 이렇게 이제 바꿔진 거죠. 물수. 오늘날은 불. 뭐가 타. 이게 막 타올라. 여기에 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불화. 이렇게 해서 대개 어떤 물질을 이걸 상형문자라고 해요. 해서 만든 글자. 이건 글자일 뿐입니다. 말은 물이라고 했어요. 물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물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글자로 해서 수라 이렇게 썼어. 이거 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자가 먼저 만들어졌는데 한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뜻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서 지금은 4만 자 이상이 됐어요. 도저히 다 배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2조 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냥 평생을 공부해도 다 공부 못하는데 이걸 좀 우리 말을 그냥 글자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옛날에도 조금씩 있긴 있었어요. 가림토 문자라고 하는 게 있긴 있었지만 널리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든 것이 이제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죠. 한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글자는 8개, 64개라는 글자와 한자가 있고 이건 글자지 말이 아닙니다. 말을 글로 표현하는 한글. 3가지 언어가 우리 동이주고 다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만주지방, 중국, 이렇게 전부 일본까지 말이 다 통했습니다. 말로는 다 통했어요. 글도 다 통하고. 그런데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지역이 넓으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한국에도 경상도, 전라도 말이 조금 다른 것처럼 중국하고 이쪽 만주 쪽도 말이 좀 달라졌어요. 오래 지나다 보니까 글자는 똑같아. 예를 들어서 이게 하늘 천자인데 원래 이걸 우리 종교 만들 때는 천 그랬습니다. 천. 하늘이라는 말입니다. 말은 하늘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글자를 쓸 수가 없었고 천이라고 쓰고 하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천이 점점 중국 아래쪽으로 가면서 맞아 글자 한자에는 발음이 하나로 있도록 만들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것이 두음절, 세음절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TN 그러죠. TN을 합치면 천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것 같지만 굉장히 유사해요. 중국말하고 우리말은 굉장히 유사하죠. 다른 말도 유사한 말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래서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3가지 글자가 있다는 거고 이런 주역에서 글자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주역을 배우면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적에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살아라 하는 걸 DNA처럼 딱 찍어줘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내가 몇 년에 태어났느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느냐 다 다르잖아요. 연, 월, 일, 시. 이것을 나타내는 글자가 2개씩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갑진년이죠. 갑진년. 올해 갑진년입니다. 월도 2자고 일도 2자고 시도 2자예요. 그래서 전체 합치면 8자가 되죠.
이 8자의 상관계 속에 우리의 삶이 다 있어요. 해석하는 방법만 알면 나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와서 이런 강의를 하는 것도 나의 8글자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나와 같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다 이런 글자 속에 들어있어요. 해석하면 다 들어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석하면 삶도 들어있지만 삶 속에는 아픔도 들어있어요. 어떤 때는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때는 즐겁고 어느 아픔. 그러니까 병 입장에 보면 어느 때는 어떤 아픔이 있을 거라는 게 다 있어. 그래서 나는 그것에 집중해서 갑진년이요. 올해가 갑진년이니까 갑이라는 글자가 들어왔을 때 좋은 사람도 있고 아주 나쁜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진이라는 글자가 들어올 때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 달라. 이것을 그 사람에 따라서 해서 예를 들어 갑이 들어오면 목극토. 아, 올해는 위장병. 이 사람은 위장병에 문제가 있겠구나. 토북수. 또 신장에 문제가 있겠구나.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몇 년도에는 무엇이 아플 거다. 이거 미리 알 수 있어. 미리 알 수 있으면 그때 오기 전에 대비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폐가 문제가 될 거다 한다면 폐에 좋은 음식물을 먹고 운동을 잘해서 폐활량을 크게 하고 그러면 그 병이 걸린다 하더라도 아주 약하게 앓거나 안 아프지는 않더라도 약하게 앓거나 해서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큰 병이 걸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죠. 죽느냐 크게 아프느냐 약하게 앓고 넘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미리 다 있으니까 이것만 알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의에 그러니까 의술에 이용하는 방법을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과거 미래죠. 미래를 봐서 미리미리 아픈 것을 알 수가 있다면 그걸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래와 현재와 과거를 알면 글쎄 내가 아프더라도 약하게 아프고 넘어가거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르고 당하는 거하고 알고 당하는 건 다릅니다. 알고 당하면 대비를 할 수 있지만 모르고 당하면 속수무책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다 알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들어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데에서 공부도 거기 있습니다. 공부도 이 사람 내 아들을 낳는데 공부 잘하게 해서 천재를 만들어야지. 물론 열심히 노력하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천재도 태어나는 것입니다. 원래 태어난 게 보통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을 천재로 만들 수는 없어요. 보통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열심히 하면 보통보다는 나은 사람, 보통 천재는 되겠지. 그러나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는 태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공부해서 천재 된 줄 아세요? 저절로 잘한 거예요. 피아노 어저께 유튜브 보니까 5살짜리가 피아노 치는데 무지하게 잘 치더라고요. 손가락이 보이지를 않아요. 5살짜리가 어떻게 칠까? 근데 그런 그런 능력을 가진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능력을 가졌어도 개발해주지만 안 돼. 그 능력을 알아줘야 돼. 우리는 천재라는 뜻을 옛날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걸 외워가지고 하는 행정고시, 사법고시
그것만 천재라고 하는데 그건 위욱이 천재입니다. 사실은 위우는 능력만 천재지. 판사 검사들 골프 잘 치는 사람도 있지만 골프 잘 칩니까? 탁구 잘 칩니까? 마라톤 잘합니까? 축구 잘합니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어느 정도는. 그러나 뛰어난 선수 같이 잘합니까? 없잖아요. 그것만 잘해요. 그래서 이제 천재라는 말은 부분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공부 천재, 외우는 천재, 음악 천재, 골프 천재, 축구 천재, 능력을 다 한 가지씩은 뛰어난 능력을 타고났어요. 안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타고났는데 문제는 타고났는데 그걸 개발을 안 했어. 축구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어. 근데 축구 공과는 먼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 천재적인 소질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부모로서는 이 학습하는 방법, 학습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기술. 그 하는 기술. 예를 들어 여기 공부 기술이겠지만 그 외우는 공부 기술도 있고 골프하는 기술도 있고 축구하는 기술도 있고 축구도 공부고 골프도 공부니까 그 기술을 가르치자. 부모로서는 그게 필요해요. 우리 애가 어떠한 것에 능력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평생 공부만 못한다고 닥달하면서 보내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 자식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먼저 관찰해야 됩니다. 이놈은 잘 보니까 공부는 하는데 골프를 잘 쳐. 공을 한번 차면 정확히 들어가. 야, 이거 축구 시켜볼까? 그럼 축구 학교를 다니게 해보고 해서 그 능력이 맞으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축구 천재로 나가죠. 공부만 잘하면 돈 버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 직책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걸 하냐 목매했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관 내작을 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 왜 전화 안 받아요? 저기 우리 신호가 3시 반에 그 약속 한다는 거 알고 있죠? 예. 오케이. 그리고 지금 우리 딸이 한 4시쯤 거고 산다고 그러나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주소를 모른다고 그러네. 그냥 나는 하여튼간에 주소라면 오늘 꼭 하는 것이니까 알고 계시라고 내가 전화드린 거예요. 예. 주소 모르면 전화로 하시면 내가 그 텍스트로 찍어준다고 그러세요. 네. 그럼 지금 해봐요. 지금 차 속에 있더라고. 원래 나온다고. 그래. 저 전화번호는 나의 전화를 하면 내가 찍어줄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전화하라고 했어. 예,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주고. 예. 오케이. 예. 이제 또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미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선생님들이 여기에 와 앉아 있는 것은 우선 나의 어려움을 이렇게 해서 견뎌내서 정말로 좋은 시절을 맞아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스스로만 그럴 게 아니라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줬으면 아이들 문제도 이제 해야 되고 이것은 내 문제이며 공부를 잘하는 기술은 내 문제이며 동시에 우리 애들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공부할 때는 그 능력,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잠재의식을 이해하는 가 필요하고 잠재의식의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는 기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골프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외우는 그야말로 공부하는 기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공부하는 기술이 축구에도 적용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운동에도 적용될 수 있고 다 적용될 수 있어요. 원리는 같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집중력이 강화를 어떻게 하느냐
또 내가 전화를 하니까 금방 전화했네. 여보세요? 예예. 제가 텍스트로 저 주소 보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3시 반에 갈게요. 예예 예. 잠시 죄송합니다. 내 것이 어디 갔나? 주소가 어디 있더라? 글쎄. 공부 기술을 이제 배우고 공부에는 집중력, 기억력이 필요하죠. 집중해서 뭘 읽거나 외워야 되고 기억력이 또 좋아야 되고. 근데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집중, 공부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자꾸 다른 생각이 나고. 그것도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공부하고 복습은 어떻게 하는가, 시험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상세하게 금방 이제 기억을, 옛날 기억을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상상이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가 상상한 것을 이제 시각화, 시간 왜곡 현상, 시간 왜곡이라는 건 한 시간을 10분에 해낼 수 있다든지 하는 왜곡.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24시간이 아니고 시간의 왜곡 현상을 이용하면 이게 100시간 될 수도 있고 50시간 될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 이것을 이용하면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죠. 대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선생님이 정해진 시간 동안에 공부를 시켜서 거기에 이제 지식을 얻게 되는데, 거기에는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치고 시간은 24시간이니까 정해진 시간을 가르쳤는데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는 본인의 책임으로 되어 있죠. 본인. 선생님도 선생님 책임입니다. 그러나 잘하면 본인의 책임만은 아니에요.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24시간을 100시간으로 늘려 사용할 수 있다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점수는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술. 그 다음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는 것이 많아도 인성이 나쁘면, 마음을 잘못 쓰면, 마음을 고약하게 쓰면, 이 사회에 해롭게 그 지식을 쓰면 안 됩니다. 내가 공부한 지식이 사회에 이로워야 되고, 나에게도 이롭고 사회에도 이롭고 인류에 이로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성 공부도 같이 공부는 항상 그래서 저는 공부를 가르칠 적에 어느 정도 가르치고 나서는 마음 인성 공부를 시키는데 이걸 하기 싫으면 나는 가르치지 않는다고 아예 합니다. 이 요새 그런 말이 있어요. 지식과 인격까지 다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선생님을 스승이라고 하고 그냥 지식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선생일 뿐이지 스승은 아닙니다. 선생이라고 해서 전부 스승인 것은 아니에요. 어떤 선생 굉장히 나쁜 놈도 있어요. 나쁜 방법을 가르쳐줘. 도둑질하는 방법을 가르쳐줘. 사기치는 방법을 가르쳐줘. 머리가 좋으니까 그게 선생이지. 그건 선생이죠. 가르쳤으니까. 그러나 스승은 아닙니다. 가르친다고 그래서 인성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까지 이제 다 하는 건데 여기 GPST라는 걸 금방 설명했습니다. 자, 잠재의식 얘기는 늘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으니까 이 잠재의식 속에서 다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아는 것이 여기에서 다 나옵니다. 모든 능력이 여기서 잘 나와요. 모든 그 천재적인 능력이 다 여기 있어요.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천재적인 능력이 무엇이냐? 그걸 모르고 평생 지나고 둔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 하면 그것을 알아내 가지고 개발해서 천재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런 공부를 하면 나의 천재성을 내 아들의 천재성을 내 딸의 천재성을 알아볼 수가 있고 이걸 모르면 몰라보는 거죠. 피아노의 천재적인 딸을 계속 행정고시나 사업고시라고 공부시켜보세요. 될까? 평생에도 안 되죠.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잠재의식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는 스쳐 지나간 사소한 것까지 다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한 번 기록된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뇌의 용량은 얼마 된지 몰라요. 요새 AI 시대가 돌아서 이 지구가 인류가 생성해서부터 지금까지 정보를 전부 AI에 주니까 멍청한 이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멍청한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AI가 어저께 어느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AI 시대의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해요. 목사님들 설교 쓴다고 그동안 굉장히 애썼는데 요새는 그럴 필요 없답니다. AI한테 내가 오늘 무슨 내용으로 설교할 건데 어떤 말을 집어넣고 어떤 시대의 좋은 예를 해가지고 2페이지짜리로 만들어라 4페이지짜리로 만들어라 해서 딱 치면 3분 내에 쫙 나와. 3분도 안 걸려. 우수해요. 어떤 목사도 그게 쓸 수 없는 문장으로 쫙 나와. 그걸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들이 그걸 다 하는데 앞으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적에 그렇게 하신다면 그 권위라든가 믿음이 있겠습니까? AI가 써준 거 읽는 거 뭐 그렇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연구인이 박사학위 논문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는 더 문제가 돼요. 왜? AI를 시켜서 논문을 써내면 보통 사람은 심사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으로 쫙 써냅니다. 지금까지 써온 박사학위 논문을 다 집어넣고 어떤 내용으로 써내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써내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걸 어떤 발견하라 그런 것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전문가들의 얘기하면.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공부하는 선생님도 문제고, 예를 들어서 그 법정에 가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유죄를 주장하는 검사,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죠. 그 내용을 다 사건 내용을 집어넣고 이 사람이 죄 안 받게 어떻게 변호하자 이러면 쫙 나올 것입니다. 이 컴퓨터는 사기치는 법인지 뭔지를 구별을 못해요.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검사는 이 사람이 죄를 줘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죄 지을 수 있는 법을 다 만들어가지고 써내라 그러면 쫙 나올 겁니다. 그럼 판검사 나중에 일반인 시켜봐야 소용없잖아. AI가 훨씬 낫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살아갈 거냐 이게 문제인데, 그래도 창조적인 것은 AI가 아직은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저께 내가 어떤 뉴스 보니까 어떤 영화 감독이 지금까지 나온 그런 뭐 스토리나 이런 걸 다 집어넣었대요. 집어넣고 이런 영화를 만들어라 했더니 3분 내에 만들어냈답니다. 영화를 3분 내에 2시간짜리 영화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 것이냐 그런 거지만, 어쨌든 그런 정보가 AI 그 속에 있는데, 그 컴퓨터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용량이 대단히 많겠죠. 기구가 소형화돼야 되고, 아무리 소형화되고 많아진다 하더라도 우리 뇌의 용량보다는 못하다 그 소리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뇌 용량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뇌 용량을 지금 현재는 10%도 이용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재의식은 죽어서, 완전히 죽어서 썩는 순간까지 활동을 하고, 죽는 순간까지 활동하고 잠들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는데, 자는 건 일반의식이 자는 거지, 잠재의식, 의식은 한번 태어난 뒤에 죽을 때까지 자는 게 아니야. 깨어있어요. 깨어있는 잠재의식을 우리가 이용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잘 적에 나는 일반의식은 자지만 깨어있는 잠재의식을 이용해서 공부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깨어있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6시간 잘 거다. 6시간 자는 동안 오전에 배운 영어를 복습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자면 복습하는 거죠. 복습이 내가 또 눈 뜨고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잠재의식에 명령하면 돼요. 그런 이제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죠. 그 다음에 우리 잠재의식은 우리 몸 전체를 조절 통제하고 위험에 대처합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금방 여기에 오기 전에 뭐 어디를 운전해서 왔을 건데, 운전하는 동안 계속해서 앞만 쳐다보고 왔습니까? 안 그랬죠? 어느 순간에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는 어떻게 왔는지 몰라. 안 보였어. 근데 잘 왔어. 다 잠재의식이 한 일입니다. 일반의식은 다른 걸 생각했지만 잠재의식 다 위험에 대비하는 활동을 우리 잠재의식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그런 원리로 지금까지 공부기술에서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하는 말들 했습니다. 강의 중에 공부하는 사이에 집중력 향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명령을 해야 되는데, 명령, 잠재의식에게 명령을 내리면 돼요. 명령은 어떻게 내리냐, 내가 내리는데 아무 때나 내리면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을 받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상황, 그 상황이 바로 최면의 상황입니다.
최면이라니까 좀 이해가 어떻게 되실지 모르지만 최면 상태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잠재의식과 교통을 할 수 있고 잠재의식이 내가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배워야 돼. 그러니까 내 스스로 최면에 들어가는 방법을 배워야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최면시키는 기술이 있고 내 스스로 최면시키는 기술이 있어요. 그걸 이제 자기 최면, 타인 최면 그러는데 배워야 됩니다. 그건 따로 얘기를 할 것이고 그걸 배우고 나야 돼. 배운 뒤에 자 내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근데 자꾸 다른 생각만 나고 그러니까 명령을 해야지. 해서 딱 최면 속에 들어가서 공부하기 직전에 뭐 1, 2분이면 되니까 최면 속에 들어가서 나는 지금부터 3시간 동안 영어 공부를 할 것이다. 내가 공부하는 동안에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다른 생각도 안 나고 화장실에 가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공부하는 내용이 내 머릿속에 잘 정리돼서 기억된다. 라고 명령 딱 해놓고 공부 시작하면 돼요. 명령을 안 하면 명령을 안 받았으니까 안 쳐. 명령하는 대로 해요. 기억하라 하면 기억하는 거고. 이런 기술이 있는데 간단히 이런 기술이 있는데 이 방법을 안 배우고 보통 사람들은 안 해요. 기억력 강화 훈련을 위한 암시도 있고 먼저 시간 했습니다. 빠르게 읽기 위한 암시도 있어요. 빠르게 읽으려면 이렇게 암시해보면 돼요. 내가 세서 세는 즉시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최대로 된다. 하나 둘 셋. 빨리 읽어줘. 아무리 빨리 읽을래야 안 되던 것이 저절로 빨리 읽어져. 학습장애 제거를 위한 암시도 있고 이런 암시는 어디서 뭐 땅에 떨어진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꼭 이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되게 요대로 하면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걸 이제 좀 말을 바꾸고 내용을 바꾸고 하면은 됩니다. 하나 뭐 예로 이제 들은 것이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암시를 하고 상상력을 위해서는 이렇게 암시하고 먼저 시간에 이제 그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습과 복습, 시험 준비 이걸 어떻게 시킬 거냐. 공부를 했어요. 이제 공부를 했는데 복습을 해야 되겠어. 아니면 시험을 친다고 그래. 그럼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결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 시간 단축을 위한 암시. 이건 뭐냐면 빨리 읽는다든지 예를 들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책을 3배를 빨리 읽을 수 있다 하면 다른 사람 3시간 공부할 때 나는 1시간 공부하면 되잖아요. 시간을 단축하는 거야. 자, 어떤 일을 하는데 내 손놀이 빠르다. 그러면 다른 사람 3시간 이럴 때 나는 1시간 일어나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 보니까 정해진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냥 느릿느릿하죠. 빨리 하는 게 없어. 우리 한국 사람은 같은 일을 시킬 때 그렇게 안 시켜요. 자, 이게 있는데 이걸 빠른 시간에 하면 나머지 놀아도 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시키니까 어떤 사람은 3시간에 할 일을 1시간에 해버려. 그럼 2시간 다른 일을 하거나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으로 이게 급비를 딱 줘. 3시간에 당신 이거 3시간 해야 해. 3시간 동안이니까 20분씩 60분을 줄 거야. 그러면 빨리 할 필요가 없죠. 만약 1시간 하면 1시간 내에 해내면 아무리 빨리 했어도 20불밖에 못 받으니까. 미국이 그래. 그래서 생산성이 없어요. 빨리 하면 빨리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보통 사람들 3시간 하는 건데 60불을 드리겠습니다. 뭐 얼마
2시간에 하든 1시간에 하든 하세요. 잘만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해서 1시간 했어. 나머지 2시간 동안은 놀아도 되고 쉬어도 되고 다른 일을 하면 또 돈을 더 벌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게 이제 조금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래서 한국이 작은 나라가 문제성이 많기는 하지만 경제력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요거죠. 잠자지도 않고 일 시킨다고. 그러니까 돈 버는 것입니다. 자원도 없고 사람만 있는 나라에서 돈을 어떻게 벌겠습니까? 석유 한 방울 납니까? 요새는 그냥 자원이 없으니까 머리만 굴리는 거예요. 머리 굴려서 플라스틱이 요새 많잖아요. 플라스틱이 원래 석유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플라스틱을 막 쪼개가지고 어떤 통 속에 넣어서 한 300도 가열해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거꾸로 석유가 나와. 그런 기술이 있고 그런 기계를 만들었어요. 세계적으로도 지금 많이 주문 들어오고 팔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플라스틱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처분할 수 있는 기술도 있잖아. 막 거기에 전부 갖다 써놓으면 집어넣어놓으면 공기 타서 오염이 되는 게 아니라 오염은 하나도 안 되고 석유가 나와. 그런 기술, 그런 머리를 써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머리가 좋아야 돼. 새로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 근데 우리 미국에 살면서 저기 DMB나 아니면 시청이나 어디 가보세요. 아니요, 은행 가봐도 그래. 한국 사람 은행하고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 이러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해서 얼른 처리해줘. 미국 은행 가면요, 한 번 가면 1시간, 최소한도 빨라야 1시간 기다려야 돼. 근데 지을 일 다 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1시간에 20불씩 예를 들어 6시간 이러는 급료만 주는데 110불 주는데 빨리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 따지면. 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국인들이 하는 곳에 가면 좀 빨라요. 빠른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쁜 부작용도 있으면 지금 같은 시대에는 중요하죠. 다운타운에 지금 저기 대한항공 건물 있죠. 60층인가짜리. 그걸 지을 적에 하루에 한 층씩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층씩. 굉장히 빨리 졌어요. 미국 사람들 짓는 그 속도 보세요. 몇 년 집니다. 전 건물 지려면 4, 5년 가야 돼. 그래서 요새는 좀 빨라졌다고 그럽니다. 빨리만 짓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돈을 들고 빨리 지어야 짓는 사람도 돈이 남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도 그동안에 비즈니스 하니까 좋고. 요새 시대는 속도 시대입니다. 속도가 느리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의 장점은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니까 폐 비닐로부터 석유를 만든다든지 작은 유전을 만드는 것 같아. 뭐 원유 만드는 것도 아니야. 그냥 석유가 나와요. 깨끗한. 얼마나 좋은 기술입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냥 폐 비닐만 막 수입에다가 해도 아니면 그 나라치를 전부를 해도 하나 유전이 있는 거나 같은 거니까 생각이 좋다 그런 소리입니다. 학습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암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최면 속에 들어가서 나는 좀 이거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최면 속에서 공부하거나 책을 읽으면 평소보다 빨리 읽을 수가 있다.
그냥 말로만 하면 돼. 아주 쉬워요. 이완하고 집중력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이완되면서 나의 머리는 매우 빨리 휴전한다. 나에게는 공부하고 있으면서 무기력해지는 일이 전혀 없다. 읽고 있는 내 눈 움직임이 빠르고 책장을 넘기는 내 손 움직임도 빠르다. 노트를 정리할 때도 빠르게 하고 분명하게 쓴다. 남 잠재의식이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을 골라내주기 때문이다. 내가 노트하고 있는 것은 나 공부에 큰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다. 나는 깊은 최면 속에서 공부하고 책을 읽을 때 나의 뇌 브레인 활동은 최고조에 달한다 라고 명령하면 되는 거야. 명령은. 그러니까 자상하게 명령해야 돼. 공부를 잘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서 공부를 잘해요? 자상하게. 여러분 교회 다니시겠지만 교회 가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를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건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줘요? 어떻게 해서 잘 살게 해줄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저는 짜장면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짜장면을 만들 때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솜씨가 좀 여러 가지 조미료를 잘 비율로 잘 섞어서 사람들에게 입에 딱 맞게 해서 맛있는 짜장을 만들어서 손님들이 많이 와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비율은 잘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다 비율이 맞춰져. 어떤 사람 같은 음식 만든다고 다 맛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만들면 되게 맛있어. 똑같은 다른 식당인데 되게 식당은 식당인데 맛없어. 손님 없죠. 정확히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어디 앉아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력이 안 됩니다. 집중력을 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읽으면 좋을 때는 빨리 읽을 때 내 눈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기억이 잘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기억력도 높여주고 눈이 돌아가는 것도 빠르게 해주고 쉽게 얘기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어떻게 부자 되게 해줄까요? 하고 싶어도 하나님 못해. 물질이 없어. 돈을 줄 수가 없어. 능력은 줄 수가 있어요. 기회는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감나무 홍시 열어있는 감나무 밑에 서 있어. 가만히 서 있으면 감이 입에 들어옵니까? 최소한도 입을 제끼고 딱 벌리고 홍시 있는 곳에 고르고 입을 벌리고 있어야 돼. 그래야 떨어질 수 있죠. 아니면 삿갓 같은 걸 대든가 아니면 가서 홍시를 따버리든가 흔들든가 나무를. 내가 감나무 흔드는데 홍시 많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건 좋아. 그런 건. 그럼 감나무 밑에 서서 고개 숙이고 있으면서 내 입에다 넣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자상하게. 이 암시도 똑같습니다. 자상하게. 그 다음에 집중력 강화, 몰두와 흡수 촉진. 집중을 해야 되죠. 근데 집중이 잘 안 돼. 몰두를 해야 돼. 몰두라는 건 그 속에 파고 들어간다 소리입니다. 다른 생각 하나도 않고. 흡수. 아무리 몰두해도 내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소용없어.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되고 몰두를 해서 흡수를 해야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죠. 그냥 기억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보다는 자상하게. 자, 이렇게 최면 속에 들어가서 깊은 잠재의식 속에서 공부하면 주의가 모두 공부로만 집중되고 집중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똑같아. 결코 정신이 흐트러지는 법이 없다. 주위에 들려오는 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으며 내가 공부하는 것 외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공부에 깊이 몰두하며 비록 지금 하는 공부가 재미가 없다 할지라도 스스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내 잠재의식이 도와준다. 공부 내용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공부하면서 열심히 집중한다. 나의 잠재의식이 그 지식을 흡수하고 완벽하게 기억해준다. 시험 시간이나 공부 시간에 질문을 받았을 때 또는 암송하라는 지적을 받았을 때 나는 공부한 것을 모두 잘 생각해낼 수 있으며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쓰거나 발표할 수 있다. 시작이라고 명령을 하면 돼요. 이거 간단한 방법인데 이걸 안고서 점수 많이 맞을 생각을 한다면 그냥 요행이죠. 요행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고 싶어도 요행을 바라고 그냥 생각만 하는 사람한테는 주질 않습니다.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돈을 버는 노력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해요.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공부도 안 하면서 자면서 하나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되겠습니까? 안 되죠. 최소한도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일을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복권이라도 사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당첨될 기회라도 주시지. 아무것도 않고 무슨 부자 되고 아무것도 않고 공부 잘하고 아무것도 않고 이민 생활에서 성공할 생각을 합니까? 뭐라 해야 됩니다. 뭘? 자, 지금 공부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지만 똑같습니다. 공부할 때 암시, 이거 다 자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최면 속에 들어가서 나는 지금부터 3시간 동안 영어나 수학이나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좋습니다. 공부할 것이다. 공부를 하는 동안에 나는 졸리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으며 화장실에 가지도 않을 것이다. 나의 잠재의식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나를 그렇게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나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내가 멍청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나는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직 능력이 발휘 안 돼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같이 못난 놈이, 나같이 능력 없는 놈이. 그게 아닙니다. 난 능력이 있어요. 특수한 능력이 있는데 아까 그걸 내가 아직 몰라서 그래. 그걸 알아내야지. 모든 능력이 다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박사학을 형님야말로 여러 가지를 아는 사람을 박사라고 했는데 척척박사. 지금의 오늘날의 박사는 척척박사가 아니고 많이 아는 건 박사가 아니에요. 그냥 박식한 거지. 지금은 어떤 한 분야에 깊이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아는 사람이 박사예요. 폐플라스틱을 그것이 석유로부터 플라스틱이 만들어졌으니까 거꾸로 하면 석유가 될 거 아니냐. 보통 사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 사람은 생각을 안 했어. 그걸 태울 생각만 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이거 거꾸로 해보자 과정을. 그랬더니 석유가 나오더라고요. 졸리지도 않고 피곤하지 않으며 화장실에도 가지 않을 것이다. 꼭 공부 못하는 사람이 공부 시간에 졸아. 꼭 공부 못하는 사람이 평소에는 활발하다가 수업 시작하면 선생님 화장실 가요. 꼭 그래. 저도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10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꼭 그래. 공부 못한 놈은 똥 말해요. 안 보내줄 수 있어? 보내줘야지. 그러나 그런 핑계를 대더라고 말이야. 공부 잘하는 사람은 똥 마렵다고도 안 말이요.
다른 거 보고 싶다가도 만화책 딱 덮어놓고 공부해. 근데 공부 못하면 만화책만 보고 싶어. 그래서 그냥 선생님 소리는 저리 두고 만화책 봐. 공부 시간. 그걸 안 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만화책도 보고 싶지 않을 것이며 화장실도 가지 않을 것이며 공부한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서 머릿속에 기억될 것이다. 공부한 후에 필요할 때 공부한 내용이 잘 떠오른다. 시작. 아주 간단하잖아요. 아주 쉽잖아요. 이 쉬운 방법을 모르니까 못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유튜브 보는 여러분들에게나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그냥 학점 얻기 위해서 그냥 소리만 들을 뿐이지, 이 기술을 내 정말로 이용해서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분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힘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우리 삶이 바꿔집니다. 아까 한국에서 한 사람이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석유 만드는 기술, 그 기계를 만들었어요. 세계 여러 나라의 특허를 다 출원했대요. 세계로부터 다 주문이 들어온대요. 그 사람들 돈 번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나온다고 하면 100명 중에 한 사람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본인도 부자가 되지만 한국이 부자 되잖아요. 플라스틱이 없어지니까 오염이 없어지잖아요. 살기가 좋아지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돈을 벌면서도 인류에 엄청난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부자가 되면서. 선생님 여기 앉아있는 선생님도 그런 걸 뭘 해서 선생님 스스로도 부자로 잘 살면서 사회도 좋아지게 하는 어떤 거 하나만 발견하면 됩니다. 여러 개 할 것 없어요. 하나. 그 하나가 무엇인지 있습니다. 발견해내야 됩니다. 다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평생 발견하지 못하면 그대로 무지렁이로 사는 거고, 아까 그거 기술을 누가 폐플라스틱을 거꾸로 해가지고 만들겠다. 아주 쉬운 생각이지만 그렇게 하려는 생각을 누가 했어요? 지금까지는 플라스틱 태워서 없앨 연구만 했지. 복습을 위한 암시, 복습도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최면 속에 들어가서 복습할 때는 1시간 공부하는 걸 1시간 동안 복습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것은 그냥 단축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5분 동안에 지금까지 2시간 동안 공부한 내용을 복습한다. 5분에 복습해버리는 거예요. 왜 2시간 복습해야 됩니까? 뇌는 그런 속도가 있는데 실제로는 1시간, 2시간 걸리는 것을 5분 동안에 한다. 그런다면 10시간 공부하는 것도 1시간에 할 수 있잖아요. 시험 공부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까지 다 공부한 거 30분 동안에 복습한다. 그리고 복습한 뒤에 시험치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부터 불과 5분 동안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복습한다. 실제로는 1시간이나 걸리는 것이지만 이미지를 통하여 복습하면 나의 사고 과정은 이미지를 떠올리고 복습하는데 그만큼 빨라지기 때문이다. 시작! 5분 동안에 복습하려서 예를 들어 어떤 피아니스트가 아침에 일어나서 피아노 연주 약속이 있는데 2시간 계속 해야 돼. 건반을 계속
외워가지고 다 하는 거죠. 근데 30분밖에 안 남았어. 연수 보고 들어가는데 연수를 볼 시간이 없어. 연수 받고 들어가면 그게 잘 되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그때 딱 자기 최면 속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연주할 내용을 30분 동안에 연주한다. 상상으로 연주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30분 딱 있다가 들어가서 연주하면 연습했기 때문에 그냥 잘 되는 거죠.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해서 중간에 실수하거나 잘못될 수 있죠. 문제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하는 것을 마음속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어. 내가 시험을 칠 적에 생각도 잘 나고 시험지에 답도 빨리빨리 써야지. 그런다면 아까처럼 내 손도 빠르게 움직이고 잘 기억이 나서 잘 쓴다. 그럴 수도 있지만 상상훈련은 나는 지금 시험 치고 있다. 시험장에 앉아있고 앞에 선생님이 서 있고 여러 사람들이 시험을 열심히 보고 있어. 그런데 그런 마음속에 그리는 거야. 그리면서 나는 어저께 본 그 중요 노트를 편다. 자, 1페이지가 보인다. 원래 나는 전주에서 살았는데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죠. 50년 전에 집이 가난하니까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나보고 사범대학을 가라고 추천을 했어요. 너는 선생이 돼야 또 능력도 발휘하고 선생이 되면 그때는 지금은 별거 없지만 그때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본 것도 많고 됐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선생이 되려면 그때 당시에 한국에 전국에 사범대학이 3개밖에 없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공주사범대학,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서울사범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실력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공주는 전주에서 가까우니까 공주사들 갈까 그랬더니 공주는 전주보다 작아. 그래서 돈이 그대로 들어야 돼. 예를 들어 나같이 돈 없는 사람은 고학도 해야 되고 가정교사를 하거나 구두 닦기를 하거나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좋으니까. 그래서 경북사들을 가면 경상도로 가면 내가 전라도 놈이니까 나는 공부하고 와서 전라도에서 선생할 거니까 내가 거기서 창피한 일을 흔들, 예를 들어 구두 닦기를 흔들, 내가 와버리면 누가 할 거냐.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상상도 거기서 내가 보던 건 가정교사도 구두 닦기를 하고 물건도 팔고 신문도 돌리고 그런 상상을, 그래서 나는 공부할 수 있다는 상상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 어떤 배달을 해도 잘 해낼 수 있고 구두 닦기를 해도 잘 해낼 수 있고, 실제로 구두 닦기를 하진 안 했습니다만 가정교사 하는데도 상당히 힘들었어요. 광고를 그전에는 이런 셀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집에다가 부탁을 해서 신문 광고를 내면 전화가 와요. 그럼 학교 파하고 가서 그 전화 온 그곳에다 전화를 겁니다. 제가 광고를 냈습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전주입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전주입니다 라는 말 듣자마자 딱딱 끊어버려요. 전라도 놈이니까. 7사람은 그래. 2사람 정도는 그러세요? 그러면 어디서 어느 고등학교 나왔습니까? 전주에서 다녔습니다.
아, 그러세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참 예절 있는 사람이야. 연락 안 와. 어떻게든 거기를 졸업하고 왔습니다. 힘들었다는 거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지역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100%다 그런 게 아닙니다. 호남 사람이 100%다 경상 사람 미워하거나 경상도 사람이 다 100% 호남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자면서 복습하기. 자면서 복습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기술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복습을 하고 잠을 안 자. 잠을 안 자고 공부해. 그래서 학교 가서 졸아. 걸어가면서도 졸아. 그러면 되겠어요? 충분히 자면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잠재의식에게 명령만 하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밤잠 안 자고 공부하는 거야. 졸리면서. 잠은 충분히 자면서 공부하는 기술이 있는데, 자, 졸리면 그때 최면 속에 들어가서, 자, 나는 지금부터 5시간을 잘 것이다. 내가 20을 세면 깊은 잠 속에 빠져든다. 내일 아침까지 깊이 자고 일어날 것이다. 그동안에, 잠자는 동안에 나의 잠재의식은 오늘 배운 이러이러한 수학 공부, 이러이러한 영어 공부, 이러이러한 국어 공부 내용을 복습한다. 그렇게 명령하면 돼. 그리고 나는 23면 잠이 든다 했으니까 20, 18, 하나. 그러면 잠이 드는 거야. 깊이 잠든 사이에 복습하라 했으니까 나는 편안히 자면서 복습하면 돼. 나도 모르게 기억이 다 나. 복습했으니까. 이런 기술이 있어요. 자면서 복습할 수도 있는데 복습하기 위해서 왜 잠을 안 자야 합니까? 그것이 내 아들이라면, 내 딸이라면 이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야, 너 왜 잠을 안 자? 내가 시험 치는데 걱정이 됐어. 그러지 말고 잠자. 잠자는 사이에 복습할 수 있어. 그 기술을 알려주면 잠 충분히 자. 공부하고 애들 건강도 지키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명령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최면에 들어가는 기술,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키는 기술이 필요하죠. 이건 배워야 해요. 그건 간단히 금방 1시간, 2시간에 배울 건 아니지만 배워야 합니다. 배워놓으면 평생 쓰니까.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안 배우고 어떻게 이런 걸 하려고 그럽니까? 배우고 해야지. 시험 준비를 할 때도, 자, 내가 시험은 2가지가 있어요. 진짜 필기시험도 시험이고 또 면접시험도 시험입니다. 구두시험이죠. 면접시험 중요합니다. 면접할 적에 겁이 나서 생각이 안 나면 그동안에 알던 것도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암시를 하는 거야. 또 되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시험 칠 적에 생각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그럼 빵점 맞죠. 기억 잘 나게 해주세요. 내가 아는 걸 졸졸졸졸 얘기를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잠재의식에 명령하면 되는 것을 그 명령하는 방법, 요령을 몰라서 못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면접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니, 떨어지고 붙는 거야. 그렇다 치고 내가 충분히 했는데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충분히 못하고 떨어지면 그게
안타까운 거죠. 시험을 잘 쳤어. 근데 다른 사람도 다 잘 쳤기 때문에 내가 떨어졌어. 어쩔 수 없죠. 또 다른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공부 되게 해놓고 기억이 안 나서 못 썼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최면에 들어가서 나는 깊은 최면 속에서 시험이나 면접을 보면 평소보다 더 잘 할 수 있다. 이완하고 집중력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이완되면서 나의 머리는 매우 빨리 회전한다. 나에게는 시험 또는 면접을 보고 있으면서 무기력해지는 일이 전혀 없다. 기분이 아주 좋고 나의 머릿속은 맑고 시원하다. 시험 문제를 읽고 있는 내 눈 움직임은 빠르고 답안을 써내려가는 내 손 움직임도 빠르다. 물음에 대답할 때도 빠르고 정확하게 간결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쓴다. 나의 잠재의식이 내가 공부한 내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을 골라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상하게 해야 돼. 자상하게. 내가 쓰고 또는 말하고 있는 것은 시험이나 면접에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것들이다. 잠재의식 속에서 시험이나 면접을 보고 답을 말할 때, 작성할 때 나의 브레인 활동은 최고조에 이른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내용이 기억날 것이고 내가 답을 쓰거나 대답을 할 적에 가장 필요한 내용만을 요점 정리해서 간결하게 말할 것이다. 간결하게 쓸 것이다. 나의 잠재의식은 이 모든 것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시작. 지금 자상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상하게 하는 방법. 자상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은 자상하게 기도해야 들어주십니다. 나 공부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잘하게 해줄게. 어떻게 해줄까?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게 물어요. 근데 정녕 잘하게 해주세요. 뭐 자버려. 안 되지. 어떻게 해줄 수 없어. 나 자는 동안에 공부 복습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지. 자는 동안에 복습 다 해줘. 하나님에게만 뿐 아니라 친구에게 부탁할 때도 야, 너 나 좀 도와줘. 도와줄게. 뭘 도와줄까? 그냥 도와줘. 뭘 도와줘? 나 무슨 일을 하는데 돌멩이를 10개 옮겨야 되는데 네가 좀 5개 좀 도와줘. 해줄게. 그건 되지. 그냥 도와줘. 그건 안 되죠. 그냥 똑같습니다. 자상하게 해야 돼. 자상하게. 주로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도 불교나 또 기독교 뭐 이런 걸 믿는 사람도 기도할 적에 자상하게 할 줄 모르더라고. 자상하게 해야 들어주시는데 자상하게 해야 하나님이 부처님이 들어주실 거 아닙니까? 3배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3배 빨리 공부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 3시간 할 적에 나 1시간만 하면 되고 2시간 놀아도 되고 아니면 다른 사람 3시간 공부해야 할 때 나는 1시간 하면 되니까 나는 3시간 공부한다면 저 사람 3배 공부를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3배로 공부하기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러려면 기억이 선명하게 유도하는 기술, 시각화하는 기술, 상상력을 향상하는 기술, 시간을 왜곡하는 이용한 공시술, 기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방법을 알아야 하지.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면 안 돼요. 소원만 있고 방법이 없으면 안 돼. 자, 내가 3배로 공부하고 싶은데 선명하게 어떻게 기억이 잘 될 수 없을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거 있죠. 기억이 잘 돼야 한다 싶으면 그거에 관한 암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내 엄지손가락을 내 양눈 사이에 있는 여기 눈썹하고 눈썹 사이, 여기 인도 사람들은 여기다 동그랗게 점을 찍죠. 차크라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그런 기운이 들락날락하는 그 차크라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걸 상단전이라고 합니다. 머리 단전, 머리에 있는 단전. 단전이라고 하면 배꼽 아래에 있는 게 단전이요. 단전에 힘을 놓는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개 그 동양 사람들은 기운을 모을 땐 단전에다가 막 힘을 모으죠. 이건 상단전, 네, 단전입니다. 일종의. 거기에 차크라라고 하는데 여기에 내가 여기에 손을 대는 순간 그런 그림이 보이게 된다 라고 암시하면 딱 되면 보여. 또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을 할 적에 그 사람을 최면시켜 놓고 자, 내가 하나 둘 셋 하면서 내 엄지손가락을 너 양눈 눈썹 사이에 샤크라에 손을 대면 그 떠오를 거야. 생각이 날 거야. 자, 하나 둘 셋 딱 됐어. 무슨 생각이 나지? 그림이 보여? 떠오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다 떠올라요. 떠오른다고 생각하고 그런 그림이 보이고, 우리가 그 치료할 때도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보여요. 그 그림이 보았던 것이죠. 시각화라는 것은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나는 3분 동안 깊은 최면 속에 있을 것인데 이러한 물체가 내 마음속 내부 화면에 비춰 볼 수가 있다. 어저께 본 모양. 어저께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났을 때 그걸 내가 보았어. 보았는데 분명히 두 사람 차가 마주쳤는데 번호판도 보았어. 보았는데 생각이 안 나.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의 잠재의식 활동이 최고조에 있다. 자, 시작이라고 하면 내가 보기 원하는 그때, 그 당시에 그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인다. 하나, 둘, 셋. 보여요. 선명하게. 글씨로 읽을 수가 있어요. 이걸 수사할 때도 경찰들이 수사할 때도 이용합니다. 이런 방법을. 또 최면 치료할 때도 이용하고. 옛날에 한 20년 전쯤인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은퇴한 목사님이 산골길을 내려오다 마주오는 차와 부딪혔어요. 사고가 크게 났어. 근데 그 순간 그 차를 보긴 보았는데 정신을 잃었어.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전전하고 치료했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몇 년 후에 이제 우리 최면학교 와서 그 얘기를 하길래 그때 이제 깊은 최면을 유도해서 그때 당시로 돌아갔습니다. 사고 날 당시. 자, 와서 부딪혔다. 그 순간 번호판 봤습니다. 봤죠? 예. 자, 번호판이 클로즈업 시키세요. 번호판이 크게 보입니다. 크게 보이죠? 숫자를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숫자가 대개 7자 아닙니까? 앞에 글자 하나, 문자 셋에 숫자 셋. 지금 현재 7개인데 7개 중에 넉 자를 읽어내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러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수사에서도 그걸 이용하고
뭐 우리가 수사에 쓰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기억해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한 6년 전에 6년 됐어요. 저 코로나 이전이니까 어떤 아주머니인데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갯돈을 내가 안 받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줬다고 그러는데 사람 환장할 일 아니야. 내가 줬는데 그러냐고. 근데 나는 받은 기억이 없어. 뭐 어떻게 하냐 이거 알아낼 수 있습니까? 정말로 주고 정말로 받았으면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으면 기억이 없습니다. 이 기억이 없냐 있냐 이제 찾아낼 수 있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치료받으러 안 왔어요. 기억이 났는지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그 사람이 주는데 어떻게 돈을 뭐 묶어서 줬냐, 이렇게 해서 줬냐, 어디에서 누구하고 같이 있을 때 줬느냐, 그걸 기억해낼 수 있거든. 옆에 누구랑 있을 때 줬다, 누구랑 있을 때 받았다. 그래서 사실은 대주 경우에는 안 받은 것이 안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져. 준 사람은 줬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하고. 두 사람 다 해야 돼 사실은. 그냥 방법은 있습니다. 그건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시각할 수 있어요. 누구랑 있을 때 줬느냐, 주면서 무슨 말을 얘기했느냐, 그러면 나 줄 때 무슨 말 뭐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기억이 나죠.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죠? 한 번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은 말이야 받고도 안 받았다고 한다고, 또 아니면 저 사람은 안 줬는데도 줬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서로 상처를 받으니까 알아낼 수는 있지만 서로 상호간의 기억을 더듬어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아, 내가 그때 준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착각했구만.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게 좋지, 막 나는 수사하듯이 해서 해결한다고 하면 그게 좋은 기억은 아니죠. 나한테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각화 기술이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본 것은 반드시 기억해낼 수 있어요. 안 본 것은 안 되죠. 기억이 없는 것은 안 돼. 기억만을 할 수 있으니까. 거짓말, 잠재의식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거나 있는 걸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면시켰을 때 나오는 그 말은 진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사도 하고 치료도 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상상력 향상. 상상이라는 건 내가 진짜로 실제로 하는 것을 미리 상상하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하는 것을. 시간이 되셨으면 가셔도 좋습니다. 한 5분 더 하고 저는 끝냅니다. 한 페이지를 2번만 읽으면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다. 나는 눈을 감고 물체를 본다. 그것을 상상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스크린 위에 비춰져 있는 것처럼 상상하게 본다. 이미 본 것을 보는 것입니다. 기억에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기억에 있는 걸 생각으로 나눌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들은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죠. 들은 것은 생각이 날 수 있죠. 본 것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듣거나 느낀 것은 그렇게 할 수 있고 눈으로 보는 것은 실제로 본 것만. 그 다음 시간 왜곡 현상, 여기에 관한 것만 조금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왜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고 했죠.
보통 사람은 24시간인 줄 알고 그 이상 어떻게 하느냐. 내 공부를 20시간 했는데 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왜곡 현상을 이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시간을 10분에 복습할 수가 있습니다. 3시간 한 것은 10분에, 3시간 한 것은 30분에 할 수도 있습니다. 3시간 한 것은 1시간에 할 수도 있죠. 근데 뭐 1시간까지 안 가도 되는 걸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60분에 공부한 걸 10분에 복습할 수가 있다면 6번 반복 복습할 수가 있죠. 얼마나 좋은 기술입니까? 그러니까 10분에 1시간을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나의 1시간은 6시간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 6시간 동안 난 자는 거죠. 안 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6시간 공부한 것을 나는 1시간에 해낼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 60시간이 나에게는 20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루를 열흘로, 하루를 닷새로, 하루를 3일로 이게 늘릴 수도 있어요. 하루가 24시간이 아닙니다. 하루를 100시간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창을 많이 열면 열수록 시간 많아지겠죠. 우리 컴퓨터에 지금 창 하나가 열려 있습니다만 여기에 동영상도 열어놓을 수 있고 다른 유튜브도 열어놓을 수 있고 10개 다 열어놓고 그거 봐가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에 10개를 열었다. 하나에 10분씩이라면 1분 보면 10분 본 거나 똑같고 1시간 보면 10시간 본 거나 똑같잖아요. 이 시간이라는 건 시간의 왜곡 현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이용하면 우리는 많은 공부를 또 많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잠재의식을 불러내야 되죠.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키는 기술을 그냥 배워야 돼요. 그 능력만 가지면 이건 쓸 수 있죠. 이건 방법이고 능력을 배워야죠.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나 이런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기술이 우리 학교에는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없지만 우리 학교 오면, 로드랜드 유니버시티에 오면 그걸 배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에게는 좋은 기회입니까? 좋은 기회를